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6일에 있었던 YTN 8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정석과 뉴스앤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두 뉴스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느낌은 여기 어디 좀 밝은 뉴스가 없나, 조금 이렇게 좀 화사한, 우리한테 좀 기대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없나 하는 느낌을 내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뉴스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 그 보도 내용은 겹치고 아마 유사한 내용이지만은 앵커 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청자들이 가지는 느낌이라든가 호소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뉴스 정석의 경우에는 앵커를 맡으신 분이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검찰 내부 통신망에 법무부의 결정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이문정 검사를 지칭할 때 지금 제 옆에 있는 검사라고 해가지고 저는 YTN 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사실 사진을 띄운 데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현장 상황을 설명할 때 제가 국회 사무처 직원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구인장 집행 검찰 소속 직원으로 이렇게 단정하는 건 조금 빠른 결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담당하는 기자가 아닌 앵커, 뉴스 진행하는 앵커가 검찰 수사관과 의원 혹은 의원 보좌관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오갈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추측을 이 앵커가 얘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강진 기자 중계차 연결. 국회 기자는 리포트를 의원들이 회관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뉴스 속보의 자막은 거꾸로 의원 5명 모두 국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내용이 동시에 나갔는데 그것도 한 차례도 아니고, 이런 때는 주조의 진행자가 순발력 발휘해서 슈퍼 아웃 조치를 하든가 자막을 빼는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음, 김수창 전 지검장 보도 때 화면에 김수창 사진과 함께 같은 크기로 여자 사진이 길게 나갔습니다. 그것도 3차례나. 이 여자가 누군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사진을 그렇게 올렸을 리도 없는데 나중에 가서는 정찬배 진행자가 여검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일찍 알려주거나 아니면 사진 배치를 좀 달리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손학규 전 의원 강진에 내려간 기사에서 자막에는 손학규 씨가 토굴에 묻고 있다, 이렇게 자막에 나왔어요. 그런데 현장 촬영 화면은 토굴이 아니고 낡은 시골집이었습니다. 토굴이라는 단어가 왜 등장을 했는지 많이 의아했습니다. 다음에 틀리게 쓴 단어 3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국회 김대근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자정이 지나면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자정은 이미 대략 10시간 전에 지나간 거죠. 오늘 밤 12시는 오늘 자정이 아니라 내일 자정입니다. 내일 0시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자정이라는 단어를 틀리게 썼다 지적합니다. 그냥 쉽게 오늘 밤 12시 그러면 아주 좋은데, 이 알지도 못하는 자정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굳이 써야 하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회의에서 내가 한 3차례 지적을 했다고 기억을 하는데 고쳐지질 않고 있습니다. 둘째, 국회의원들 모두 국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이라는 제목 자막. 소재한 것으로
이 표현은 동사 소재하다를 사전에 보면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다 이런 말인데, 소재한 것으로 파악, 이 소재한 것으로 표현은 아주 이상하고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국회에 있는 것으로 파악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알기 쉽고 편안한 우리말이 되겠는가, 그것이 옳은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뉴스 홍선기 기자, 일본 내년도 방위비 기사입니다. 방위비 3.5% 오른 50조 원이라고 보도했고, 제목에서도 마찬가지 자막으로 3.5% 오른 50조 원 그랬는데, 이때는 오른이라는 단어보다는 3.5% 늘어난 50조 원,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봤습니다. 의원 5명 구인장 집행, 이종원 기자 연결 중에 자막에는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 이렇게 자막이 되어 있고요. 기자 멘트는 서울종합예술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제 이 건이 문제된 것이 대학 이름에서 직업이라는 그 두 글자를 빼는 그런 로비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대학 명칭 사용은 정확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인데, 뉴스앤이슈에서도 동일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해당 대학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정확하게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렇게 돼 있어서 자막도 부정확하고 멘트도 부정확했다라는 것 지적드립니다. 의원 5명 구인장 집행 관련 국회 연결 내용 중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기자는 신계륜 의원이 의원실 안에 없다 이렇게 멘트를 했고, 앵커는 문 잠그고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의원실 안에 없는 것으로 자막이 처리됐습니다. 정찬배 앵커가 애드립이 많았는데 자연스러운 반면에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무엇 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그 표현, 이것은 보도 문장에서 되도록이면 안 쓰는 추세라서, 특히 이게 같습니다라는 그 단어가 지나치게 많아서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들의 진행이 밀도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남자 앵커들의 그 진행이, 특히 그 괴연 저수지 뚝 붕괴 사건 소개하는 앵커 멘트는 꼭 같은 말을 한 3번쯤 빙빙 돌려서 하는 것 같았어요. 참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 전체적으로 그 뉴스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원 5사람에 대한 구인장 집행 부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만한 그 뉴스거리인가? 그다음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그 뉴스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피의사실, 경과 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추적하는 거, 이런 것들만 주로 다루고 있어서 보는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흔히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구인은 그 자체의 강제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구인이라는, 뭐 흔히 쓰기는 합니다만 그 동어 반복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집행을 할 때는 사실 제일 좋은 표현은 구인장 집행이 제일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뭐 구인 집행도 하긴 합니다만 강제 구인 집행하면 그 동어 반복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 미세한 거로는 보면 그 내용 중에 조현룡 의원 관련해서 혐의 내용을 좀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 오디오는 수천만 원이고 자막은 1억 6천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정확한가
일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남자 앵커인 그 정찬배 아나운서의 그 반복된 그 단어와 문장 사용, 그리고 우리말 어순에 그 맞지 않는 문장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 거침없이 사용하고, 또 문장의 그 중간을 뚝 잘라 먹는 등 그 공영방송 그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좀 적절치 않은 그 단어들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많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지적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많아서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경북 영천 괴연저수지 뚝 10m 붕괴라는 그 속보를 하실 때, 뚝 10m가 무너졌을 때, 좀 있다가 저수지 뚝이 10m 무너졌기 때문에 하며 그 전혀 필요 없는 문장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근데 그때 또 밑에 그 자막이 또 그 같은 내용의 그 자막이 또 바로 떠 있었습니다. 그 한순간에 한 3번의 그 반복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그 굉장히 좀 어색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그 어색함을 빨리 벗어나고자 그 여자 앵커가 지금 수도권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강렬한 문장으로 정확히 내용을 전달하는데도, 남자 앵커는 계속해서 그 저수지 뚝 붕괴 사건에 대해서 중원번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꼭 옆에 있는 동네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고 꼭 고집 세우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갔고, 굉장히 좀 듣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그 추측성 발언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에서 이 검찰 수사관들이 현재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없다고 이제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있다, 뭐 이런 것 같다, 이런 식의 그 현장을 많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앵커라면 조금 이렇게 좀 객관적인 진행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런 추측성 발언들을 많이 하신다는 건 좀 부담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여성 앵커가 있는 더블 앵커 시스템인데, 그 여성 앵커의 역할이 좀 분명하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은 좀 여성 앵커의 역할도 좀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진행하실 때 상당히 재밌는데, 조금 이렇게 아침 시간에 보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자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슈의 마지막에 그 손학규 고문의 직거 소식, 과연 이게 그 정계를 은퇴한 이런 분의 소식이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인가가 일단 첫째 의문이었고, 두 번째 그 토굴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한참 저도 헷갈렸습니다. 근데 토굴은 땅굴처럼 이제 굴을 판 건데, 보니까 토굴이 아니라 토담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나왔나 봤더니, 검색을 해봤더니 처음에 연합에서 기사를 돌릴 때 토굴이라고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기사를 받아서 쓰실 때는 그래도 한 번쯤 더 보셨어야 되는데, 이거 보고 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토굴에 들어가서 산다는데 멀쩡하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의원실 연결할 때 상당히 여러 군데 연결하다 보니까 화면들이 고르지 못한 점들이 많았는데, 이럴 때는 조금 좀 조정실에서 좀 긴장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고르지 못한 상태가 잠시 왔다 가는 건 괜찮은데, 한 번은 뭐 15초 이상 상당히 뭐 어지러운 화면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럴 때 빨리 좀 바꿔주는 그런 센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국회에서 방탄 국회를 여는 그런 또 방침을 정했고, 또 의원들이 과연 그런 구인 집행에 응할까 안 할까,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 보고요. 또 현장 중계도 의원들이 하도 여러 가지 숨바꼭질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박진감 있게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특히 그 대담 프로그램에서도 그 전문가와 적절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시청자들 궁금해할 부분도 잘 짚어줬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 당일 출연한 그 최병렬 교수, 장성호 교수, 그 세월호 특별법과 비리 의원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 피력했습니다. 최근 법안 한 건도 처리 못한 무능한 국회, 또 특권을 내려놓지 못한 국회의 모습을 잘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그 중립적 입장에서 그 기소권, 수사권, 이런 요구가 그 유가족의 그런 요구가 그 현실적인 한계에 있다는 점도 설명을 했습니다.
불편부당한 관점에서도 보더라도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돋보이는 점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방송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의 부인 집행 과정과 의원들의 반응 등을 상세히 보도한 점이 높이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의원 모두가 검찰에 자진 출두한 것은 언론을 비롯 많은 국민들의 관심, 즉 여론에 떠밀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서 당일 YTN 방송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 너무 주요 이슈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뉴스 정석에서는 일부에서 한 5가지 정도만 언급하고 이러는데 내용도 정치 사회 쪽다 보니까 경제나 문화 쪽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주요 이슈를 다루되 중심으로 마지막 부분에 다른 좀 다양한 뉴스도 간결하게나마 이렇게 언급해주면은 보다 내실 있게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앵커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전 준비가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언급을 이미 하셨지만은 세련된 좀 표현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중복하는 문제 또 실수 이런 부분은 앵커는 보다 더 긴장하고 많은 노력과 훈련이 다른 분들보다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초반에 좀 이렇게 영천 계연 저수지 뚝 붕괴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좌측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또 뚝이 10m 무너졌기 때문에 또 저수지 뚝이 10m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날씨도 여자 앵커 다음에 비는 하면서 남부지방에서 시작해서 또 경기도 남부지방 중부지방까지 비구름대가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좀 여유도 없는 것 같고 또 표현도 좀 중복되는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현장성을 강화하는 그런 점 때문에 일부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은 하여간 많은 이렇게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은 더 좋은 품질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8일에 열렸던 YTN DMB 8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TV 사람을 만나다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뭔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은 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랬고요. 다시 옛날에 가수가 다시 왔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뭔가 특별한 내용이 없었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뉴스거리를 하나 던져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 경험한 것들 중에 특정한 부분들 같은 것을 좀 더 부각시켜서 초점을 맞춘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전반적인 얘기들을 그냥 쭉 해왔더라고요. 강변가해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의 그런 삶의 여정을 힐링 캠프나 아니면 무릎팍도사 이런 것처럼 완전히 다른 포맷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토크가 진행되는 식으로 진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추어보면 TV 사람을 만나다는 고전적인 그런 스타일에 머물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의 시청자들의 그 생각과는 기준과는 요구하는 기대와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되 좀 더 잘 좀 가다듬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차별화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이슈가 되는 사람들 어떤 뉴스성 있는 사람들을 불러낸다든지 지금 홈피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기획 의도가 우리 시대에 기갑이 되는 무슨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그들로부터 어떤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돼. 그 출연자들이 나와서 저 사람 나왔구나 새로운 메시지 앞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우리 시대의 어떤 뭐 화두가 되는 메시지를 전해줬다 할까 그런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별로 남는 게가 저 사람 한번 불러낼 만하다 정도는 뭐 공감 가지만은 이제. 일단 뭐 출연진이나 이야기의 진행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얘기가 앞에서 나왔었는데 이 진행이 무난하면서도 너무 좀 밋밋하다. 색깔이 없다. 이런 인상은 들었고 뭐 조금 처음 한 번 들을 때는 뭔가 빠졌다 싶었는데 두 번째 다시 들으면서는 이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게 너무 좀 기계적인 느낌. 그래가지고 이제 더 밋밋하게 느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 프로그램을 아마 처음 기획할 때 그 정했던 내부적인 원칙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칙에 좀 충실하게 출연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 의도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이 각 분야에서 그냥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따뜻한 시선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걸 특히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냥 일상에 가까운 얘기들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제 좀 판단이 들어서 첫 번째는 그 질문 내용을 만드는 그 시나리오를 조금 좀 튀게끔 하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상은 씨만 해도 그냥 공연하고 뭐 강변가요제에서 수상했던 내용들 아주 일상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의 뭐 생활의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조금 남한테 이렇게 숨겨져 있는 얘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야 되는데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이상은이라는 가수에 대한 전반적인 그냥 이렇게 스토리였지 않았느냐. 어쨌든 넓은 방에 세 사람이 앉아서 그 시간을 때우는데 굉장한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 전체 배경도 이를테면 그 새 집에 이사 와서 가구가 덜 들어온 느낌. 벽도 이를테면 막 장식물이 더 얹히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서재로 꽉 차든가 아니면 뭐 좀 다른 식으로 좋은 예술품 있는 뭐 그런 장면에서 한다든가 이랬으면 좋은데 이거는 누가 봐도 새 집에 이사 와서 가구가 덜 찬 그런 공간에서 하는 느낌이라서 조금 썰렁해 보였고요. 아마 첫 편인 것 같아요. 그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고2 제육군 어머니 홍영미 씨 어제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최근 뭐 세월호 특별법 가지고 밖에서 뉴스에서는 계속 딱딱한 정보 이야기, 정치적인 어떤 갈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라는 건데 이 홍영미 씨가 나와가지고 그 모든 걸 거의 다 보여줬고 이 굉장한 메시지를 던져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첫 편에 나간 게 이게 TV 사람을 만나다의 어떤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구성이나 진행은 심플하게 가지만 결국은 이제 거기서 끌어내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게 보이는 프로그램으로 보이는데 그러자면 그 질문을 할 때 그걸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리서치나 많이 돼서 그것이 캐치가 돼야 되고 그게 다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배워 나와야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